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힘들다길래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한 번만 더 보내자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은 왜 안 보내? 예전에는 먼저 챙겨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먹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된 친구입니다. 밥값은 늘 내가 먼저 집었습니다. 이사할 때도 달려갔고 아플 때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미안해져야 할까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잘해줄수록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손해를 봐도 먼저 내어줬습니다.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무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더 베풀고 있는데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아닙니다.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모르셨던 겁니다. 호의가 어떻게 권리가 되어버리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을 서서히 기본으로 인식합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것이 두 번째엔 익숙해지고 세 번째엔 당연해집니다. 네 번째부터는 없으면 불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던 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딱 한 주를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번 주는 안 왔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반찬이 선물에서 당연한 것이 된 순간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손자를 봐줬습니다. 힘들었지만 귀여우니까, 딸이 고마워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어렵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걱정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순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진 순간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얻기 어려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항상 있는 사람, 언제 불러도 달려오는 사람,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엔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재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변한 겁니다. 잘해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계속 잘해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며칠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기대가 생깁니다. 나도 소중하게 여기겠지. 나도 챙겨주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는 사람은 관계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편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관계를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했습니다. 항상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면 달려갔고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분이 한번 마음 먹고 기다려봤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이번엔 친구가 먼저 연락하면 나가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연락을 멈추자 관계도 멈췄다는 것을. 그 관계는 나 혼자 이어가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끝날 때 항상 많이 줬던 쪽이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한 발짝 물러서 보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지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법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다 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100을 줬다면 다음번에도 100을 기대합니다. 내가 80을 주면 감사하기는커녕 왜 줄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엔 50, 그 다음엔 60, 그 다음엔 70. 그래야 상대방이 점점 더 나를 아껴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야 감사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처음부터 다 주면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줄어들면 서운함만 남습니다. 두 번째, 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선을 그으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선을 그으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와 한숨을 쉽니다. 왜 나는 싫다는 소리를 못할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부탁을 잘 들어주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심부름도 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주고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한 번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번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상대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와 다르게 왜 그러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들어줘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부탁을 할 때도 전보다 훨씬 정중해졌습니다. 거절 한 번이 관계의 무게를 바꿔놓은 겁니다. 거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엔 제 사정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진짜 어른의 거절입니다. 세 번째,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베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 때 소식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주는 사람도 행복해야 오래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아끼십시오. 살아온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자식에게 해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가볍게 보입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가끔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의 무게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